예, 새아가, 이제 퇴근하고 매일 와서 우리 딸 산후조리 도와라. 똥기저귀 빨고 미역국 끓여라. 결혼 1년차 신혼인 제게 시어머니가 던진 청천벽력 같은 지시였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여권을 챙겨 공항으로 튀어버렸죠. 3일 뒤 빨래 더미에 파묻혀 나 죽는다고 울부짖는 시어머니의 전화 여러분이라면 받으시겠어요? 전 선글라스 고쳐 쓰고 시원하게 샴페인 한 잔 들이켰습니다. 무개념 시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제 통쾌한 복수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버튼을 사랑입니다. 지글지글 마늘 향이 거실 가득 퍼지는 평범하고도 평화로운 저녁 시간입니다. 주방에서는 각 결혼한 지 1년 된 민주 씨가 요리에 열중하고 있었죠. 중견 식품회사 마케팅팀에서 근무하는 민주 씨는 하루 종일 치열하게 일하고 돌아와 남편과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유튜브 요리 동영상 레시피를 보고 정성껏 준비한 새우 요리였습니다. 여보, 마늘 향이 정말 장난 아니야. 벌써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니까? 거실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던 남편이 주방으로 달려와 민주 씨의 허리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IT 회사의 개발자로 일하느라 늘 피곤할 텐데도 퇴근 후 민주 씨가 만든 요리를 맛보는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어주었죠. 자기는 포크부터 들면 어떡해? 아직 접시에 담는 것도 안 끝났는데 말이야. 조금만 기다려봐. 민주 씨는 장난스럽게 남편의 손등을 찰싹 때렸습니다. 에이, 너무 예뻐서 사진부터 찍어둬야겠어. 우리 마누라가 요리에 소질 있는 건 알았지만 이건 진짜 파는 것보다 더 비주얼이 좋은걸. 남편은 스마트폰을 꺼내 각도를 잡으며 연신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됐어. 이제 그만 찍고 얼른 앉아. 식으면 맛없으니까 얼른 먹자.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와인잔을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 1주년 기념 여행 말이야. 제주도 가기로 했던 거 진짜 발리로 확 바꿔버릴까? 남편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발리? 갑자기 웬 발리야? 그냥 우리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잖아. 자기 회사 일도 바빴고 나도 프로젝트 하느라 정신없었으니까. 진짜 휴양지 가서 아무 생각 없이 푹 쉬고 싶어서 그래. 남편의 다정한 말에 민주 씨의 마음은 몽글몽글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하지만 행복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식탁 위에 놓인 민주 씨의 핸드폰이 진동하며 정적을 깼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시어머니였습니다. 민주 씨의 미간이 아주 살짝 찌푸려졌지만 이내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저녁 식사하셨어요? 어머, 새아가. 그래, 방금 먹었단다. 너희는 지금 뭐하고 있니? 시어머니 봉순 여사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나긋나긋했습니다. 평소에도 새아가 하며 민주 씨를 아끼는 척했지만 그 다정함 뒤에는 늘 서늘한 요구가 숨어 있다는 것을 민주 씨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죠. 저희 지금 남편이랑 감바스 만들어서 와인 한 잔 하고 있었어요. 그래, 우리 아들 밥은 잘 챙겨주고 있는 거지? 일하느라 힘들 텐데 며느리가 신경 좀 써야 한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의례적인 잔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봉순 여사는 겉으로는 친딸처럼 대한다고 말하면서도 늘 은근슬쩍 며느리를 집안일 도우미쯤으로 생각하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을 드러내곤 했죠. 그럼요, 어머님. 잘 챙겨주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그래, 착하다. 아, 참. 너도 알지? 우리 제이가 다음 달에 출산이잖니.
그것 때문에 전화했다. 민주 씨는 직감적으로 가슴 한쪽이 싸늘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 형님 예정일이 벌써 다음 달이네요. 정말 축하드려요, 어머님. 응, 고맙다. 근데 제이가 산후조리원은 답답해서 싫다고 하네. 그래서 그냥 우리 집으로 와서 조리하기로 했다. 아, 네, 형님께서 어머님 댁이 더 편하신가 봐요. 그렇지, 친정이 제일 편하지 않겠니? 근데 내가 무릎도 안 좋고 해서 말이다. 그때 네가 좀 와서 도와줘야 할 거야. 우리 식구끼리 정이 있지 않니? 어려울 때 돕고 살아야지. 도와줘야 할 거야라는 그 한마디가 민주 씨의 귓가에 박혔습니다. 부탁도 아니고 제안도 아닌 마치 당연히 수행해야 할 업무 지시 같은 톤이었죠. 어머님,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민주 씨는 일단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입안에 남은 감바스의 오일 향이 갑자기 비릿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민주 씨의 머릿속에는 신우이 제이 씨와의 불편한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우이 제이 씨는 결혼 전부터 민주 씨에게 묘한 텃세를 부려왔던 인물입니다. 결혼식 당일에도 신부 대기실에 들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었죠. 옳게, 이제 우리 엄마 잘 모셔야 해. 내가 시집가서 비운 자리를 옳게가 채워야 하는 거 알지? 나 대신 네가 우리 엄마한테 진짜 딸 노릇해야 한다. 축하한다는 말보다 앞선 그 당부는 민주 씨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댁에 가면 제이 씨의 간섭은 끝이 없었죠. 옳게, 이 찌개는 간이 좀 짠 것 같네. 우리 엄마 요리 실력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나 봐. 아직 서툴러서 그래요, 형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그래도 시집 왔으면 집안 내력은 좀 빨리 익혀야지. 제이 씨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신은 소파에 앉아 과일을 먹으면서도 부엌에서 일하는 민주 씨의 뒷모습에 대고 날카로운 말들을 던졌죠. 그녀의 남편인 상철 씨는 시댁에 올 때마다 구석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볼 뿐 아내의 무례함을 제지하거나 민주 씨를 돕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민주 씨는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남편에게 속상함을 토로하곤 했습니다. 여보, 형님이 하시는 말씀 가끔 너무 상처가 돼. 내가 자기 집 도우미로 들어온 건 아니잖아. 그럴 때마다 남편은 늘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 누나가 원래 좀 성격이 직선적이라 그래.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 거야. 자기가 그냥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남편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가족 간의 갈등을 마주하기보다 피하고 싶어하는 전형적인 회피형이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자기가 마음 넓게 써줘. 그 말이 민주 씨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식사를 마치고 침대에 누운 민주 씨는 쉽사리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야속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민주 씨는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결혼하면 남편 하나만 보고 살면 된다고들 하던데 왜 남편 뒤에 딸린 식구들은 매번 내 평화의 문을 두드리는 걸까? 시어머니의 목소리와 시누이의 비아냥거리는 말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민주야. 그냥 가볍게 도와달라는 소리겠지. 설마 무슨 대단한 걸 시키겠어? 민주 씨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축하 인사 정도로 끝날 일일 거라고 자신이 너무 예민한 것뿐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소리가 왠지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민주 씨는 몰랐습니다. 방금 전 봉순 여사의 그 전화가 자신의 평온했던 신혼생활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는 것을 말이죠.
어둠 속에서 민주 씨는 여전히 싸늘하게 가라앉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겨우 얕은 잠에 들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신우이 제이 씨의 출산 예정일이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평범한 저녁이었죠. 민주 씨는 퇴근 후 남편과 소파에 앉아 모처럼의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를 깨뜨린 건 다시 한번 울려 퍼진 시어머니 봉순 여사의 전화벨 소리였습니다. 민주 씨는 침을 꿀꺽 삼키며 전화를 받았죠. 네, 어머님. 응, 민주냐? 다름이 아니라 이제 제이 나올 날이 다 돼서 말이다. 내가 미리 일러둘 게 있어서 전화했다. 봉순 여사의 목소리는 지난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다정한 척하던 가식의 가면을 벗어 던진 듯 아주 딱딱하고 권위적인 목소리였죠.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백한 업무 지시였습니다. 민주야, 잘 들어라. 다음 주부터는 퇴근하면 곧장 우리 집으로 오너라. 제이 미역국은 매일 새로 끓여야 하고 반찬도 최소한 5가지는 있어야 한단다. 산모는 잘 먹어야 젖이 잘 도는 법이거든. 민주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퇴근하고 시댁으로 바로 오라니요. 어머님, 저도 회사 일이 있어서 매일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민주 씨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지만 봉순 여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기 빨래 말이다. 요즘 세탁기 성능이 좋아졌다고는 해도 갓난의 옷을 어떻게 기계에 돌리겠니? 전부 네 손으로 직접 손빨래해야 한다. 애기들 피부 예민하니까 섬유유연제 같은 건 절대 쓰지 말고. 전화기를 쥔 민주 씨의 손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도와달라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죠. 어머님, 저는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하느라 퇴근 시간도 일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손빨래까지 제가 다 하기에는 회사 일이 뭐가 그렇게 대수냐? 집안에 큰일이 생겼으면 당연히 가족이 우선이지. 내가 왜 너한테 이런 걸 시키겠니?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다. 봉순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논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로, 내가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서 오래 서 있지를 못한다. 너도 알지 않니? 나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욱신거려서 죽는 거. 민주 씨는 속으로 기가 찼습니다. 무릎이 아프다던 시어머니는 며칠 전에도 경로당에서 화투를 치며 4시간을 꼬박 앉아 계셨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본인이 즐거운 일을 할 때는 멀쩡하던 무릎이 며느리를 부려 먹을 때만 되면 비명을 지르는 모양이었습니다. 둘째로 우리 제이는 이번이 첫 출산이라 친정엄마 손길이 절실하단다. 근데 내가 몸이 이 모양이니 며느리인 네가 나 대신 딸 역할 좀 해줘야 하지 않겠니? 너랑 제이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니 자매처럼 잘 지내면 좋잖니. 딸 역할은 권리만 누릴 때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 봉순 여사에게는 노동을 시킬 때 아주 유용한 명분이었습니다. 셋째로 너는 아직 아이가 없으니까 저녁에 시간이 넉넉하지 않니? 애도 없는데 퇴근하고 집에 가서 뭐 하겠어. 남편이랑 둘이 앉아서 TV나 보고 있겠지. 그 시간에 와서 조카 돌보는 법도 배우고 하면 얼마나 보람차니? 민주 씨의 사생활은 시어머니의 눈에 그저 남는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아이를 아직 갖지 않은 것이 마치 죄라도 되는 양 그 시간을 자신들을 위해 상납하라는 태도였죠. 마지막으로 이게 다 너 좋으라고 하는 소리다. 나중에 네가 아이 낳아봐라. 그때는 내가 팔 걷어붙이고 너 다 도와줄 거 아니냐? 지금 시누이 도와주는 걸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하렴. 식구끼리 이렇게 주고받는 정이 있어야 집안이 화목한 법이다. 나중에 도와주겠다는 그 약속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민주 씨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지금 시누이 수발도 귀찮아서 며느리에게 떠넘기는 시어머니가
과연 며느리의 산후조리를 진심으로 도와줄까요? 봉순 여사는 대답도 듣지 않고 할 말만 마친 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기가 끊기자마자 이번에는 단톡방이 시끄럽게 울려댔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이었습니다. 시누이 제이씨가 보낸 메시지들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었죠. 옳게 엄마한테 얘기 들었지? 나 산후조리 음식은 무조건 한식 위주로 부탁해. 미역국은 꼭 한우 소고기 넣어서 진하게 끓여주고 내가 호박죽이랑 가자미 식혜도 좋아하니까 그것도 좀 준비해줘. 민주 씨는 메시지를 읽으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참, 아기 옷은 꼭 손수건으로 일일이 닦아줘야 해. 세제는 내가 링크 보내줄 테니까 꼭 유기농으로만 쓰고 내가 식단표 짜서 파일로 올릴 테니까 참고해줘. 뒤이어 산후조리 식단표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이 업로드되었습니다. 민주 씨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아침, 점심, 저녁은 물론이고 간식 시간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은 전복죽, 점심은 소고기 미역국과 5첩 반찬, 간식은 직접 갈아 만든 생과일 주스. 이것은 가벼운 도움이 아니라 전문 산후조리원에서도 보기 힘든 풀코스 서비스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퇴근 후에 혼자서 다 해내라는 것이었죠. 민주 씨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옆에 있던 남편에게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어머님이랑 형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거 말이야.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남편은 미간을 찌푸리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내려다보던 남편이 곤란한 듯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죠. 누나가 좀 과하게 준비하긴 했네. 엑셀 파일까지 만들 줄은 몰랐어.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나보고 퇴근하고 매일 가서 저걸 다 하라는 건데 당신은 내가 파출부로 보여? 민주 씨의 날 선 목소리에 남편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에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엄마가 진짜 무릎이 안 좋긴 하잖아. 누나도 친정엄마 믿고 온다는데 엄마가 못 움직이시니까 자기가 조금만 희생해주면 안 될까? 조금? 이게 조금이야? 그냥 좀 도와줘. 한 달이면 다 끝나잖아. 가족끼리 너무 따지지 말고 좋게 좋게 생각하자. 응? 남편의 입에서 나온 한 달이면 끝나잖아라는 말은 민주 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매일 퇴근 후 시댁으로 달려가 밤늦도록 수발을 들고 집에 돌아오면 자정이 다 될 그 지옥 같은 한 달을 남편은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었죠. 남편조차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에 민주 씨는 형언할 수 없는 서글픔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르자 오히려 주변이 고요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주 씨는 더 이상 남편과 말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핸드폰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죠. 시댁 단톡방에 가득한 시누이의 명령조 메시지,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통보, 그리고 남편의 방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문장으로 합쳐져 민주 씨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너는 이 집안의 일꾼일 뿐이야. 그 순간 민주 씨의 눈에서 흔들리던 빛이 사라졌습니다. 슬픔도 억울함도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차갑고 단단한 결심만이 남았죠. 민주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깊숙이 넣어두었던 여권을 꺼냈습니다. 노트북을 켠 민주 씨의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항공권 예약 사이트에 접속하는 그녀의 눈동자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죠.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이 민주 씨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내 신호는 내가 지킨다. 낮게 읊조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서늘할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민주 씨는 결제 버튼을 누르며 생각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가족이 아닌 일꾼으로 대한다면 나 또한 당신들이 정해준 그 자리에서 기꺼이 벗어나 주겠다고 말이죠. 민주 씨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하지만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에 큰 풍랑이 닥쳤을 때 어떤 이는 소리를 지르고 어떤 이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민주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울지도 남편과 진을 빼며 싸우지도 않았죠. 대신 그녀는 아주 차갑고 예리한 메스를 든 외과 의사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암세포처럼 자라나는 불필요한 강요를 정밀하게 도려내기로 결심한 것이죠. 민주 씨는 신우이의 출산 예정일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회사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그동안 결혼 1주년 기념 여행을 위해 아껴두었던 연차 5일을 꺼내들었죠. 주말 2번을 합치니 총 9일이라는 황금 같은 연휴가 만들어졌습니다. 팀장님, 저 다음 주에 연차 좀 쓰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민주 씨는 조심스럽게 팀장님께 다가갔습니다. 결혼한 지 꽤 된 기혼 여성인 팀장님은 민주 씨의 서류를 보더니 시원하게 웃었죠. 어머, 벌써 1주년이야? 시간 참 빠르네. 당연히 다녀와야지. 신혼 때 안 놀면 평생 못 놀아. 걱정 말고 푹 쉬다 와. 팀장님의 흔쾌한 승인을 받자마자 민주 씨는 예약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사실 남편과 함께 가려고 미리 봐두었던 발리 왕복 티켓이 있었죠. 하지만 민주 씨는 자신의 티켓만 예약을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가족 옆에 있어야지. 민주 씨는 남편의 몫을 도려내고 남은 자신의 티켓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숙소도 다시 알아봤습니다. 둘이 머물려던 방 대신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1인 오션뷰 스위트룸으로 말입니다. 치밀한 준비를 마친 민주 씨는 퇴근 후 단짝 친구인 수빈 씨를 만났습니다. 대학 동기이자 10년 지기인 수빈 씨는 누구보다 민주 씨의 속사정을 잘 아는 든든한 아군이었죠. 야, 이게 지금 실화야? 진짜 제정신이 아니네. 수빈 씨는 카페 테이블이 울릴 정도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잔을 내려놓으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시어머니는 너를 뭘로 보는 거야? 공짜 파출부? 아니면 돈 안 드는 산후도우미? 네가 그 집 며느리지 무슨 종년이냐고. 수빈 씨의 화끈한 반응에 민주 씨는 오히려 덤덤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신우이는 더 웃겨. 자기 남편은 장식이야? 그리고 남편은 뭐 하는데? 자기 마누라가 애 낳는데 왜 남의 마누라를 부려먹어? 글쎄, 그냥 옆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겠지 뭐. 참나, 기가 막혀서 정말. 그래서 너 진짜로 갈 거야? 수빈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묻자 민주 씨는 가방에서 여권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 여행 간다. 발리로. 수빈 씨의 눈이 동그래지더니 이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와, 이민주, 너 진짜 결혼하더니 확 컸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당연하지. 수빈 씨는 민주 씨의 계획을 듣더니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걱정 마. 네가 없는 동안 시댁에서 난리 나면 내가 다 막아줄게. 나한테 연락 오면 내가 출장 가서 연락 두절이라고 딱 잡아떼 줄 테니까. 너는 그냥 가서 샴페인이나 마시고 와. 친구의 든든한 지지를 등에 업고 민주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전날 밤이 밝았죠. 거실에는 이미 짐이 다 싸진 커다란 캐리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캐리어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보, 이 짐은 다 뭐야? 누가 오는 거야? 아니면 당신 어디가? 민주 씨는 침대에 걸터앉아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신우이 산후조리 도와주라고 하셨잖아. 나 그거 안 할 거야. 그래? 갑자기 왜? 남편은 당황해서 말까지 더듬었습니다. 대신 당신이 가서 해. 신우이는 당신 누나고 어머님은 당신 엄마잖아. 당신이 그토록 강조하던 가족의 정, 당신이 직접 실천하면 되겠네. 민주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음 송곳처럼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내가 왜 내 체력을 갈아 넣으면서 남의 집 산후조리를 해야 해? 당신이 효도하고 싶으면 당신이 직접 가서 몸으로 때워. 아니, 여보 나는 요리도 못하고 어디 가려고 그러는 건데?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캐리어를 가리켰습니다. 민주 씨는 말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켜서 비행기 티켓을 보여주었습니다. 나 내일 발리 가. 9일 동안 안 올 거야. 당신은 그 시간 동안 시댁 가서 누나 미역국도 끓여드리고 빨래도 해드려. 아들이 직접 가서 하면 어머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남편은 벼락이라도 맞은 표정으로 티켓 화면을 쳐다보았습니다. 야, 내가 무슨 요리를 한다고 그래, 나 미역국도 못 끓이는 거 알잖아. 남편의 찌질한 변명에 민주 씨는 조용히 비웃음을 섞어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걸 왜 나한테 시키는 건데? 나도 신우이 미역국 끓여본 적 없어. 당신은 피를 나눈 동생이니까 누나가 뭘 좋아하는지 나보다 더 잘 알 거 아냐? 그래도 엄마가 자기를 찾을 텐데. 못하겠으면 당신이 돈 써서 산후도우미 고용해. 그 비용은 알아서 내야 하는 거고. 왜 그 고통과 비용이 당연하게 내 몫이 되는 거야? 나 더 이상 말하기 싫어. 나 내일 새벽 비행기니까 이제 그만 잘게. 민주 씨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그대로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거실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더니 결국 힘없는 발걸음으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죠. 이윽고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뜬 민주 씨는 소리 없이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실에는 남편이 소파에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죠. 민주 씨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 잠든 남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아니, 전혀. 민주 씨는 속으로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야. 현관문을 닫는 띠리릭 소리와 함께 민주 씨는 어두운 복도로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새벽은 아직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민주 씨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타오르고 있었죠. 공항에 도착해 출국장을 지나는 순간 민주 씨의 얼굴에는 비로소 눈부신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면세점에 들러 화사한 선크림과 비치웨어를 고르는 그녀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민주 씨는 여권을 꼭 쥐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오직 이민주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실감했죠. 그녀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로 샴페인 잔을 기울이는 상상을 하며 힘차게 이륙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새벽부터 집안을 감돌던 서늘한 기운이 남편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아침 8시가 넘은 시간, 평소 같으면 출근 준비로 분주해야 할 집안이 쥐 죽은 듯 고요했죠. 남편은 부스스한 머리를 극적이며 옆자리를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에 닿는 것은 온기 없는 빈 시트뿐이었죠. 여보, 민주야? 남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욕실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간 남편의 눈에 어젯밤 현관에 놓여있던 커다란 캐리어가 사라진 것이 들어왔습니다. 설마 진짜 간 거야? 남편은 허겁지겁 민주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것은
무미건조한 기계음뿐이었죠. 남편은 멍하니 소파에 주저앉아 카카오톡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민주 씨가 이륙 직전 보낸 메시지 하나만이 덩그러니 찍혀 있었죠. 비행기 탔어. 잘 다녀올게. 시댁 거는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관여 안 할 거야. 남편은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도무지 상황 정리가 되지 않았죠. 당장 회사에 연차를 내고 수습을 하려 해도 중요한 회의가 잡혀 있어 자리를 비울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인 봉순 여사에게 민주 씨가 해외로 도망갔다는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같은 시각 시댁의 풍경은 사뭇 달랐습니다. 봉순 여사는 아침 일찍부터 콧노래를 부르며 방 한 칸을 치우고 있었죠. 시누이 제이 씨가 출산을 앞두고 몸을 풀러오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봉순 여사는 먼지를 털고 이불을 정성껏 깔았지만 이상하게도 부엌 쪽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싱크대에는 어제 먹은 그릇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고 냉장고는 텅텅 비어 있었죠. 봉순 여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저녁에 민주가 오면 부엌은 알아서 다 하겠지. 젊은 게 손이 빠르니까 금방 뚝딱거릴 게다. 봉순 여사의 머릿속에는 이미 민주 씨는 무료 산후도우미라는 인식이 철벽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퇴근하고 와서 미역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드는 장면을 당연한 미래로 상정하고 있었죠. 점심 무렵 만삭의 몸을 이끌고 제이 씨가 친정에 도착했습니다. 제이 씨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가방을 바닥에 던지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죽겠어. 올케는 언제 온대? 나 벌써 미역국 먹고 싶단 말이야. 응, 제이야 왔니? 민주야 퇴근하면 바로 오라고 해뒀지. 조금만 참아라. 민주 오면 맛있는 거 많이 해달라고 하자꾸나. 제이 씨는 거실 소파에 대자로 누워 배를 쓰다듬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올케는 센스가 없어도 너무 없어. 내가 온다고 했으면 오늘 같은 날은 연차라도 내고 미리 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자기 형님이 애 낳으러 왔다는데 참나. 오후가 되자 더 이상 소식을 숨길 수 없게 된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봉순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남편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에 봉순 여사가 밝게 응답했습니다. 그래, 아들아. 민주는 언제쯤 온다니? 제이가 배고프다고 난리다. 저 엄마 민주가 여행 갔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여행? 그게 무슨 소리냐? 이 평일에 어디를 가? 발리. 갔어. 아침 비행기로 떠났대. 뭐? 발리. 봉순 여사의 날카로운 비명이 수화기를 뚫고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옆에 있던 제이 씨도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죠. 이게 지금 며느리가 할 짓이야. 시누이가 애 낳으러 친정에 왔는데 어디를 감히 해외로 도망을 가. 그것도 산후조리 도와주기로 해놓고. 봉순 여사는 뒷목을 잡으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민주 씨가 떠나기 전 했던 차가운 말들을 떠올리고 있었죠. 시누이는 당신 누나고 어머님은 당신 엄마야. 그 말이 틀린 구석 하나 없다는 생각이 남편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왜 누나의 산후조리가 내 아내의 몫이어야 했던 거지? 남편의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노발대발하는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낼 용기는 아직 없었죠. 옆에서 모든 내용을 전해 들은 제이 씨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엄마, 저 올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처세를 낳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시집 와서 시누이 산후조리 하나 못 해줘? 우리 집안에 시집 온 게 대체 뭔데? 제이 씨의 논리는 봉순 여사와 판에 박은 듯 똑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집안의 일원이자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그녀들이 믿는 유일한 진리였죠. 이 난리통 속에서도 제이 씨의 남편은 그저 구석 소파에 앉아 핸드폰 게임에만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봉순 여사가 답답한 마음에 소리를 쳤습니다. 민철아, 너는 마누라가 저렇게 화가 났는데 뭐 안 도와줄 거야? 민철 씨는 그제야 고개를 들며 어리바리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네. 장모님,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설거지라도 접을까요? 민철 씨는 말만 저렇게 할 뿐, 실제로 몸을 움직여 무언가를 돕는 전력은 전혀 되지 못하는 무기력한 인간이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라는 구세주가 사라진 것을 깨달은 봉순 여사는 오판을 인정하기보다 오기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됐다. 내가 하고 말지. 하루 이틀이면 정신 차리고 빌면서 돌아올 게다. 어디 감히 어른 말을 무시하고 가? 봉순 여사는 욱신거리는 무릎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큰 소리는 쳤지만 막상 요리를 시작하려니 앞이 막막했죠. 오랜만에 미역을 불리고 소고기를 볶는 과정이 여간 고된 게 아니었습니다. 10분만 서 있어도 무릎에 전기가 오듯 통증이 밀려왔죠. 간신히 차려낸 첫 식사, 제이 씨는 미역국을 한 모금 마시더니 미간을 확 찌푸렸습니다. 엄마, 국이 왜 이렇게 짜? 나 산모야. 산모가 짠 거 먹으면 몸 붓는 거 몰라? 그리고 밥은 왜 이렇게 된 밥이야? 나 소화 안 된단 말이야. 봉순 여사는 땀범벅이 된 얼굴로 딸의 불평을 들어야 했습니다. 제이야, 엄마가 오랜만에 해서 조절을 좀 못했나 보다. 이해해라. 이해는 무슨. 엄마 나 부으면 책임질 거야? 아, 진짜 옳게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봉순 여사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무릎은 아파 죽겠는데 딸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짜증만 내고 있었죠. 첫날부터 평화롭던 시댁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봉순 여사는 여전히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내일은 오늘보다 더 잘하면 되지. 봉순 여사는 속으로 민주 씨가 돌아올 때까지만 버티자며 이를 악물었지만 부엌 바닥에 흩어진 쌀알들과 산더미 같은 설거지거리는 그녀의 마음을 점점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폭발한 폭탄의 파편들이 시댁 구석구석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따뜻한 남국의 바람은 민주 씨를 제일 먼저 반겨주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온 민주 씨는 미리 예약해둔 리조트 픽업 차량에 몸을 실었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이국적인 풍경을 보며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자유의 몸이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리조트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들어선 오션뷰 스위트룸은 그야말로 천국이었습니다. 테라스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에메랄드빛 바다가 민주 씨의 시야를 가득 채웠죠. 민주 씨는 짐을 풀기도 전에 가장 화려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곧장 수영장으로 향했습니다. 풀사이드 바에 자리를 잡은 그녀는 시원한 코코넛 주스 한 잔을 주문했죠. 선베드에 비스듬히 누워 선글라스를 고쳐 쓴 민주 씨는 문득 주머니 속에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비행기 모드를 해제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알림음이 폭풍처럼 쏟아졌죠. 남편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무려 12통이었습니다. 봉순 여사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도 3통이나 찍혀 있었죠. 가장 압권인 것은 시댁 단톡방이었습니다. 무려 47개의 읽지 않은 메시지가 빨간 숫자로 민주 씨를 비웃듯 떠 있었죠. 민주 씨는 그 메시지들을 단 하나도 읽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도 어떤 비난과 아우성이 가득할지 뻔히 보였으니까요. 민주 씨는 차분한 손길로 카카오톡 프로필 설정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상태 메시지를 아주 정성스럽게 수정했죠. 휴가 중. 긴급 연락은 회사로. 시댁 관련 문의는 남편에게. 상태 메시지를 변경한 민주 씨는 미련 없이 다시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로 돌려버렸습니다. 같은 시각 시댁 거실에서는 경악에 찬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 제이야. 이것 좀 봐라. 이게 지금 며느리가 제정신으로 올린 거냐? 봉순 여사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핸드폰 화면을 제이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프로필에 떡하니 적힌 시댁 문의는 남편에게라는 문구를 본 제이 씨는 뒷목을 잡았죠. 엄마, 올케 진짜 독하다, 독해. 우리가 단톡방에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읽지도 않고 저런 걸 올려? 나 지금 혈압 올라서 애 나올 것 같아. 두 모녀가 거실에서 씩씩거리며 민주 씨를 욕하고 있을 때 정작 민주 씨는 발리의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해변이 보이는 리조트 레스토랑에서 랍스터와 새우가 가득 담긴 시푸드 플래터를 주문했죠. 식사가 나오자 민주 씨는 절친 수빈 씨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야, 이민주, 너 진짜 대박이다. 화면 속 수빈 씨는 배경으로 보이는 발리의 바다를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 진짜 미쳤다. 세상에 그 랍스터 좀 봐. 나도 당장 비행기 타고 날아가고 싶어. 수빈아, 진짜 너무 좋아. 여기는 파도 소리밖에 안 들려. 민주 씨가 우아하게 와인 한 잔을 들이켜며 대답했습니다. 야, 근데 너네 시댁은 지금 초상집 분위기라던데? 하나도 안 궁금해? 응, 전혀. 거기서 무슨 난리를 치든 내 알 바 아니야. 민주 씨의 쿨한 반응에 수빈 씨가 낄낄거리며 재미있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아, 맞다. 너네 시어머니가 나한테까지 전화했었어. 네 번호가 안 되니까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연락했더라고. 정말? 뭐라고 하셔? 내가 뭐라고 했겠냐? 어머님, 민주 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 연락 아예 안 돼요. 급한 시댁 일은 남편분이 다 처리하시기로 했으니까 아드님한테 전화해 보세요 하고 끊어버렸지. 두 사람은 화면을 사이에 두고 배꼽을 잡으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민주 씨가 모처럼 얻은 평화를 만끽하고 있을 때 시댁에는 진짜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우이 제이 씨가 예정일보다 이틀이나 빨리 진통을 시작한 것이죠. 아이고 엄마, 배 아파. 애 나올 것 같아. 제이 씨의 비명에 봉순 여사는 사색이 되어 짐을 챙겼습니다. 남편 민철 씨는 회사에서 연락을 받고 한참 뒤에야 허둥지둥 병원으로 나타났죠. 민주 씨의 남편 역시 소식을 듣고 회사에서 병원으로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이 씨는 건강한 남자아이를 순산했습니다. 하지만 감동적인 탄생의 순간도 잠시였습니다. 진짜 지옥 같은 전쟁은 제이 씨가 아기를 데리고 퇴원하여 시댁으로 돌아온 순간부터 시작되었죠. 퇴원 후 첫날 시댁 거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2시간마다 자지러지게 울어댔고 제이 씨는 모유 수유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 잔뜩 예민해진 상태였죠. 엄마, 나 배고파. 미역국 아직이야? 방 안에서 들려오는 딸의 짜증 섞인 외침에 봉순 여사는 부엌에서 허겁지겁 냄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며칠째 제대로 쉬지 못한 탓에 봉순 여사의 무릎이 결국 비명을 질렀죠. 아이고, 내 무릎이야. 봉순 여사는 미역국을 끓이다 말고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문질러댔습니다. 그때 아기를 보던 민철 씨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장모님, 애가 오줌을 쌌는데 기저귀 어떻게 갈아요? 봉순 여사가 엉금엉금 기어가 아기 기저귀를 갈려던 찰나 아기가 다시 한번 시원하게 소변 줄기를 뿜어냈습니다.
그 바람에 봉순 여사가 두르고 있던 앞치마가 흠뻑 젖어버렸죠. 아이고, 이게 무슨 난리냐. 민철아, 가서 빨래 좀 해라. 네, 장모님, 제가 빨래를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민철 씨는 멍청하게 서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봉순 여사는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젖은 빨래들을 들고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한 번 막막한 상황에 부닥쳤죠. 새로 산 빨래 건조대가 비닐도 뜯기지 않은 채 구석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민주 씨가 오면 당연히 그녀가 조립해서 사용할 줄 알고 방치해뒀던 것이죠. 봉순 여사는 건조대 설명서를 들여다보았지만 눈이 침침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민철아, 이것 좀 와서 해봐라. 봉순 여사가 소리를 지르자 민철 씨가 귀찮은 듯 다가왔습니다. 아, 장모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냥 여기 두시면 안 될까요? 결국 봉순 여사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넌 가만히 있어. 도움도 안 되는 놈이 입만 살아서. 봉순 여사는 민철 씨를 구석으로 밀쳐내고 젖은 빨래들을 소파 등받이에 대충 걸어두었습니다. 둘째 날이 밝았을 때 봉순 여사의 상태는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제이 씨가 밤중 수유를 할 때마다 어머니를 깨워 아기를 안으라고 시키는 바람에 한숨도 자지 못했죠. 무릎은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올랐고 손목은 시큰거려 숟가락조차 들기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딸을 위해 정성껏 끓였다는 미역국은 깜빡 조는 사이에 새카맣게 타버리고 말았죠. 집안 여기저기에는 쉰내가 나는 아기 옷과 속삭에 가재 수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제이 씨가 사용하는 산후 패드와 젖은 옷들까지 뒤섞여 거실은 그야말로 쓰레기장과 다름없었죠. 봉순 여사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리는 떡이 졌고 눈밑은 퀭하게 파여 있었죠. 당장이라도 민주 씨에게 전화를 걸어 살려달라고 빌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로서의 자존심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내 딸 하나 못 돌보겠어? 며느리 없어도 다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봉순 여사는 이를 악물고 다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손과 굽어버린 허리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죠. 지옥 같은 시댁의 시간은 민주 씨가 마시는 달콤한 샴페인의 거품보다 훨씬 빠르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시댁의 3일째 아침은 그야말로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것은 향긋한 아기 냄새가 아니라 축축하게 젖어 쉰내가 진동하는 빨래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 악취였죠. 거실 전체는 이미 사람이 앉을 공간이 아니라 빨래 더미가 점령한 지 오래였습니다. 아기 옷부터 시작해서 속삭에, 가재 수건, 거기에 제이 씨가 입고 벗어 던진 실내복과 땀에 젖은 이불 커버까지 산처럼 쌓여 있었죠. 빨래 건조대는 진작에 용량을 초과해 휘어져 있었고 마르지 않은 옷가지들은 소파 등받이와 식탁 의자 위까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햇볕도 들지 않는 실내에서 억지로 널어놓은 빨래들은 마르기는커녕 쿰쿰한 쉰내만 내뿜으며 거실을 거대한 빨래 감옥으로 만들고 있었죠. 부엌 상황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싱크대에는 며칠째 씻지 않은 그릇들이 설거지통을 넘어 조리대까지 넘쳐 흐르고 있었죠. 미역국을 끓였던 커다란 냄비는 바닥이 새카맣게 눌어붙은 채 방치되어 있었고 전기밥솥 안에는 누렇게 변해버린 밥이 쉬기 시작해 역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반찬 냄새가 거실까지 뿜어져 나왔고 현관 앞에는 기저귀와 온갖 쓰레기가 담긴 비닐봉지들이 산처럼 쌓여발 디딜 틈조차 없었죠.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에서
신우이 제이 씨의 폭발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이 씨는 극심한 수면 부족과 산후 우울감이 겹쳐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죠. 아기가 조금만 울어도 같이 소리를 지르며 울다가 봉순 여사가 가져다 주는 미역국을 한 숟갈 뜨더니 그대로 식탁 위에 숟가락을 던져버렸습니다. 엄마, 진짜 미쳤어? 이게 미역국이야, 소금물이야? 나 산모라고 몇 번을 말해. 이걸 먹으라고 가져온 거야? 제이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쑥대밭이 된 거실을 울렸습니다. 제이야, 엄마가 지금 무릎이 너무 아파서 간을 잘 못 봤나 보다. 조금만 참아라. 봉순 여사가 초췌한 얼굴로 손목을 문지르며 달래보았지만 제이 씨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긴 뭘 참아. 옳게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냐. 그 똑 부러지는 애를 엄마가 왜 제대로 못 잡아서 이 난리를 만들어? 엄마가 올케를 휘어잡아 놨어야 내가 대접을 받을 거 아냐. 이게 뭐야, 이게. 봉순 여사는 딸의 가시돋친 폭언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도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욱신거리는 무릎을 꿇고 밥을 차렸는데 돌아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올케 타령뿐이었죠. 그제야 봉순 여사는 뼈저린 현실을 직감했습니다. 자신이 호기롭게 감당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이 모든 일이 사실은 며느리라는 희생양 없이는 단 하루도 지탱될 수 없는 모래성 같은 것이었음을 말이죠. 3일째 낮 더 이상 자존심을 세울 기력조차 남지 않은 봉순 여사는 결국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침 발리의 따뜻한 햇살 아래서 잠시 비행기 모드를 풀고 메시지를 확인하던 민주 씨의 화면에 시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죠. 민주 씨가 전화를 받자마자 스피커폰 너머로 봉순 여사의 처절한 절규가 쏟아졌습니다. 민주야, 민주야, 나 좀 살려다오. 나 죽는다. 진짜 죽겠어. 봉순 여사의 목소리는 예전에 기고만장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물기 어린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집이 난리가 났어. 빨래는 산더미처럼 쌓여서 냄새가 나고 제이는 울고불고 아기는 자지러지는데 나는 무릎이 나가서 일어서지도 못하겠다. 제발 제발 민주야. 너 지금 어디냐? 딱 한 번만 와서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내가 잘못했다. 응. 내가 생각이 짧았어. 이 장면은 그야말로 이번 사건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발리 리조트의 프라이빗 비치, 눈부시게 하얀 선베드 위에 우아하게 누워있는 민주 씨의 모습은 시댁의 지옥과 극명하게 대비되었죠. 민주 씨는 옆에 놓인 선크림을 팔에 펴바르며 선글라스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눈 시리게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귀에는 파도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의 비참한 애원이 들려오고 있었죠. 민주 씨는 아주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저 결혼한 지 이제 겨우 1년 된 신참이잖아요. 저 아직 제 한 몸 건사하기도 벅차서 어머님 도와드릴 여력이 없네요. 민주야, 그래도 식구끼리 이러면 안 되지. 어머님이 항상 그러셨잖아요. 딸 사랑은 친정엄마가 제일 크다고 말이에요. 신우이 형님 산후조리는 피를 나눈 어머님이 직접 하시는 게 형님한테도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민주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봉순 여사가 평소에 했던 말들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님 남편분인 민철 씨도 계시잖아요. 가족끼리 힘을 합치면 다 되실 거예요. 저는 남이니까 빠져드리는 게 예의죠. 잠시 뜸을 들인 민주 씨는 입가에 승리의 미소를 띄우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아, 어머님. 저 지금 샴페인 서빙 오기로 해서요. 이제 따야 하거든요. 소리가 시끄러울 것 같으니 이만 끊을게요.
두 분이서 오순도순 정 나누면서 조리 잘하세요. 건강 챙기시고요. 민주 씨는 미련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동시에 리조트 직원이 얼음 바스켓에 담긴 샴페인을 가져왔죠. 직원이 능숙한 손길로 코르크를 비틀자 펑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톡 쏘는 흰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민주 씨는 기포가 보글보글 올라오는 샴페인 잔을 높이 들어 푸른 바다를 향해 건배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 맺혀 있던 모든 응어리가 샴페인 탄산처럼 시원하게 터져나가는 기분이었죠. 민주 씨는 마지막으로 시댁 단톡방에 접속했습니다. 수십 개의 비난 메시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지막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어머님, 형님, 저 현재 해외 휴가 중이라 연락이 매우 어렵습니다. 산후조리 관련해서 도움 필요하시면 제 남편한테 연락 부탁드려요. 아드님이 효도할 좋은 기회잖아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메시지를 전송한 민주 씨는 곧바로 자신의 상태 메시지를 수정했습니다. 휴가 중, 연락 사절. 시댁 관련 문의 남편. 단톡방은 즉시 폭발했습니다. 제이 씨의 분노 섞인 욕설과 봉순 여사의 하소연이 빗발쳤지만 민주 씨는 이미 핸드폰을 가방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귀에는 시어머니의 비명도 시누이의 악다구니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분 좋은 파도 소리와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만이 발리의 해변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민주 씨는 후련한 마음으로 샴페인을 한 모금 들이켰고 그녀의 표정은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주 씨가 던진 마지막 메시지는 시댁이라는 이름의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모든 공을 넘겨받은 남편은 회사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죠. 결국 봉순 여사는 아들의 핸드폰이 불이 나도록 전화를 걸어 절규 섞인 SOS를 쳤습니다. 아들아, 나 진짜 죽겠다. 집구석이 이게 뭐냐? 빨리 좀 와라.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한숨을 내쉬며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남편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죠. 가장 먼저 그를 맞이한 것은 코를 찌르는 지독한 악취였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쉰내가 진동하는 빨래 냄새와 무언가 코를 찌르는 음식 냄새, 거기에 아기 기저귀 냄새까지 뒤섞인 정체불명의 악취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죠. 눈앞에 펼쳐진 거실은 그야말로 빨래 지뢰밭이었습니다. 발을 디딜 틈도 없이 널브러진 옷가지와 속사계들이 거실 바닥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시선을 돌려 부엌을 보니 그곳은 더한 전쟁터였습니다. 설거지통은 이미 넘쳐 흐르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음식물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초파리가 끓고 있었죠. 방 안에서는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어댔고 그 소리에 맞춰 제이 씨도 서러운 듯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봉순 여사는 소파에 넋이 나간 표정으로 주저앉아 퉁퉁 부은 무릎에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 있었죠. 시누이 남편인 상철 씨는 거실 한복판에서 아기를 안고 있었지만 불안정한 자세 때문에 아기는 더 크게 울어댈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이 처참한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처음으로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 이 지옥 같은 일을 민주한테 시키려고 했던 거구나. 그 전까지만 해도 남편은 민주 씨에게 서운한 마음이 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무리 그래도 여행을 가버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을 마주하니 분노의 방향이 급격히 뒤틀리기 시작했죠. 자신의 어머니인 봉순 여사가 이 상태의 집구석에 며느리를 무료 도우미로 부르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친누나인 제이 씨가 자기 남편인 민철 씨에게 제대로 된 요구도 하지 않은 채 올케인 민주 씨에게
뻔뻔하게 산후조리 식단표까지 보냈다는 것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무엇보다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냥 좀 도와주면 안 돼? 그 가벼웠던 한마디가 아내를 이 거대한 지옥 구덩이에 밀어넣으려 했다는 사실에 남편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양복 상의를 벗어 던지고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일단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부터 시작했죠. 눌어붙은 미역국 냄비를 수세미로 벅벅 문지르며 그는 유튜브로 미역국 끓이는 법을 검색했습니다. 내가 해볼게. 어머님은 좀 쉬세요. 남편은 서툰 솜씨로 미역을 불리고 소고기를 볶았습니다. 세탁기를 돌리고 젖은 빨래들을 다시 넣는 과정은 끝이 없었죠. 단 몇 시간 동안 직접 몸을 움직였을 뿐인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그는 이 단순해 보이는 가사 노동이 얼마나 고되고 숭고한 무게를 지니고 있는지 뼈저리게 체감했습니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겨우 집안이 조금 정돈되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여전히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는 민철 씨를 불렀습니다. 매형, 나랑 얘기 좀 해요. 민철 씨는 멋쩍게 웃으며 남편 앞에 마주 앉았죠. 매형, 솔직히 말해봐. 누나 산후조리 왜 형이 안 하는 거예요? 누나 남편은 나도 아니고 우리 엄마도 아니고 바로 매형이잖아요. 남편의 돌직구에 상철 씨는 당황한 듯 뒷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니, 제이가 친정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나는 장모님이 다 해주실 줄 알았지. 나야 뭐 살림을 해봤어야 알지.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매형, 우리 엄마 무릎 아픈 거 뻔히 알면서 왜 그냥 떠넘겼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한테는 왜 그랬어? 민주는 형 마누라도 아니고 누나 친구도 아니야. 왜 남의 아내가 매형 아이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 건데? 민철 씨는 처음으로 전곡을 찔린 듯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다 잘못한 거야.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게 생각한 거 진짜 비겁한 짓이야. 남편의 단호한 말에 민철 씨의 어깨가 움찔거렸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모두가 잠든 새벽, 남편은 지친 몸을 이끌고 차가운 방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민주 씨에게 카카오톡을 보냈죠. 그녀가 이 메시지를 읽을지 아니면 아예 차단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지만 그는 써야만 했습니다. 민주야, 나 지금 엄마 집에 와봤어. 당신이 왜 그렇게 떠났는지 이제야 알겠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런 지옥 같은 곳에 당신을 밀어넣으려 했다니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미안하다는 말로 다 안 되겠지만 진심으로 사과할게. 남편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한 글자씩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여행은 즐겁게 잘하고 와. 여기는 내가 어떻게든 책임지고 해볼게. 그런데 미역국 끓이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더라. 나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당신한테 하라고 했다니 정말 창피해. 많이 보고 싶고 사랑해. 전송 버튼을 누르는 남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같은 시간 발리 리조트의 푹신한 침대에 누워있던 민주 씨는 핸드폰 알림에 눈을 떴습니다. 잠결에 확인한 메시지 창에는 남편의 긴 참회록이 떠 있었죠. 민주 씨의 표정이 아주 살짝 부드러워졌지만 그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민주 씨는 다시 핸드폰을 엎어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말뿐이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일어나자마자 회사에 전화를 걸어 3일간의 연차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미리 알아봐 두었던 전문 산후도우미 업체에 연락을 했죠. 네, 가장 베테랑이신 분으로
당장 오늘부터 부탁드립니다. 비용은 얼마든지 낼게요. 남편은 민철 씨를 불러 세웠습니다. 매형, 도우미 비용은 나랑 형이랑 반반씩 부담해요. 매형 자식이고 내 조카니까 이 정도는 형도 당연히 해야지. 민철 씨는 처음으로 군말 없이 지갑을 열어 결제에 동의했습니다. 남편은 거실로 나와 파스를 붙이고 있는 봉순 여사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죠. 엄마, 민주한테 이런 거 시키면 절대 안 됐어. 누나는 누나 남편이 책임져야 하는 게 맞고, 엄마가 몸이 안 좋으시면 이렇게 전문 도우미를 부르는 게 정답이야. 며느리는 이 집안 가정부가 아니야, 엄마. 봉순 여사는 아들의 서슬 퍼런꾸 중에 큰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에 서린 단단한 결심을 보자 더 이상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죠.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며느리를 도구로 이용하려 했던 이기심에 대한 묘한 찔림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비로소 후련해진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주 씨가 돌아왔을 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남편이 되어 있겠노라. 그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밤이 깊어갑니다. 민주 씨는 리조트 루프탑 바에 앉아 차가운 칵테일 잔을 매만지며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9일간의 이 시간은 그녀에게 단순한 휴식이나 도피가 아니었죠. 그것은 흐릿해졌던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선명하게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칵테일 한 모금을 머금으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누구의 며느리이기 전에, 누구의 아내이기 전에 오직 나 자신이야. 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감정은 그 누구도 아닌 내가 먼저 쓸 권리가 있어. 그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빼앗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당당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 민주 씨의 눈빛은 밤바다보다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절절한 동지인 수빈 씨에게 마지막 영상 통화를 걸었죠. 화면 속 수빈 씨는 침대에 누워 팩을 붙인 채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이제 진짜 오는 거야? 벌써 아쉽다. 응, 내일이면 한국이야. 꿈 같은 시간이었어. 민주 씨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자 수빈 씨가 팩을 떼어내며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야, 근데 너 돌아가면 진짜 어떡할 거야? 너네 시댁 식구들 성격에 가만히 안 있을 텐데 말이야.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너 아주 잡아먹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을걸? 그 말에 민주 씨는 칵테일 잔을 가볍게 흔들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난리치면 치는 거지 뭐. 내가 잘못한 게 하나라도 있어? 난 내 정당한 권리를 쓴 것뿐이야. 난 아주 떳떳하게 돌아갈 거야, 수빈아. 민주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수빈 씨는 엄지를 치켜 세우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인천공항 입국장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민주 씨는 선글라스를 끼고 커다란 캐리어를 끌며 당당하게 게이트를 빠져나왔죠. 멀리서 그녀를 기다리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모습이 예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기가 죽어 눈치를 보던 예전의 남편이 아니었죠. 그는 품에 커다란 꽃다발을 안은 채 무언가 큰 결심을 한 듯한 단단하고 믿음직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민주 씨를 발견하자마자 성큼성큼 다가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여보, 결혼 1주년 정말 축하해. 남편의 목소리가 낮고 진중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해. 내가 많이 부족했어. 민주 씨는 잠시 남편의 눈을 응시하다가 무심한 듯 꽃다발을 건네받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집에 가서 천천히 해. 일단 밥부터 사줘.
배고파 죽겠어. 민주 씨의 쿨한 반응에 남편은 안도한 듯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캐리어를 넘겨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공항 내 조용한 레스토랑에 마주 앉았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 남편은 지난 9일간 시댁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주 소상히 털어놓기 시작했죠. 여보, 나 당신 떠나고 바로 산후도우미 고용했어. 남편의 첫마디에 민주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문가분이 오시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 비용은 걱정 마. 나랑 매영이랑 딱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매영도 처음엔 당황하더니 상황이 워낙 심각하니까 결국 지갑 열더라. 남편은 며칠 전 상철 씨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매영도 이제 정신 좀 차렸어. 저녁마다 시댁에 와서 아기 목욕도 시키고 기저귀도 직접 갈기 시작했거든.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이제야 좀 깨달은 모양이야. 남편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나도 엄마 집에서 3일 동안 직접 미역국 끓이고 빨래 다 해봤거든. 근데 진짜 보통 일이 아니더라. 유튜브 보고 따라하는데도 맛은 안 나고 빨래는 왜 그렇게 계속 나오는지 말이야. 그걸 당신한테 시키려고 했다니 내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 남편의 진심 어린 보고를 들으며 민주 씨는 스테이크를 한 점 썰어 입에 넣었습니다. 어머님은 뭐라고 안 하셔? 어머니, 당연히 처음엔 난리 나셨지. 당신 욕도 하시고 나한테 서운하다고 우시기도 했어. 근데 내가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 이건 민주가 할 일이 절대 아니라고 말이야. 내가 아들로서 단호하게 나가니까 어머니도 더는 당신 부르라는 소리 못 하시더라. 민주 씨는 우아하게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잘했어. 여보, 원래 그래야 하는 거였어. 칭찬을 늘어놓거나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이제야 제대로 한 것에 대해 과도한 감사를 표하는 것은 민주 씨의 방식이 아니었죠.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두 사람의 집은 이전보다 더 아늑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거실 소파에 앉자 남편이 민주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민주야, 나 이번에 정말 생각 많이 했어. 그의 눈에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존중이 가득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 일에 절대 당신 끌어들이지 않을게. 내 가족 문제는 내가 먼저 해결하고 방어막이 될게. 그리고 너한테 그냥 좀 도와줘라고 했던 거, 그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말이었는지 이제는 알아. 진짜 미안해. 민주 씨는 남편의 흔들림 없는 눈동자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 여보. 나 사실 그 말이 듣고 싶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과 결혼한 거야. 당신의 가족까지 내 몸 바쳐 사랑할 의무는 내게 없어. 인간적으로 존중은 하겠지만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헌신하지는 않을 거야. 이게 내 기준이고 내 삶의 방식이야. 당신, 이거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 남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받아들일 수 있어. 아니, 당연히 그래야지.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 이 대화는 두 사람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하고 새로운 규칙이 세워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민주 씨는 수빈 씨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도착했어. 남편이 이제야 좀 사람이 됐네. 그러자 1분도 안 되어 수빈 씨의 답장이 도착했죠. 역시 사람은 좀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축하해. 민주야. 근데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어? 조용히 계셔? 민주 씨는 창밖의 밤풍경을 보며 답장을 써내려갔습니다.
그건 아직. 민주 씨는 전송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과의 문제는 일단락되었지만 아직 시댁이라는 거대한 상과의 결전이 남아있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두렵거나 걱정되지는 않았죠. 이제 그녀의 옆에는 든든한 방어막이 된 남편이 있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 무엇보다 단단한 자기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민주 씨는 모처럼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민주 씨가 일상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회사 업무도 남편과의 관계도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평일 저녁 침묵을 지키던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봉순 여사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짧고 굵게 통보를 한 것이죠. 이번 주말에 너희 부부 둘 다 와라. 내가 할 말이 좀 있구나. 남편은 전화를 끊고 조심스럽게 민주 씨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이번 주말에 꼭 좀 오라셔. 할 말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당신 가기 싫으면 내가 잘 말씀드리고 나만 다녀올게. 남편은 아내가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민주 씨는 의외로 덤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가야지. 나도 어머니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거든.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하는 게 좋겠어. 민주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물러설 수 없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드디어 주말이 되어 두 사람은 시댁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민주 씨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집안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부엌에서는 낯선 아주머니 한 분이 능숙한 손길로 음식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고용한 산후도우미 아주머니였죠. 전문가의 손길이 닿으니 쑥대밭이었던 부엌은 금세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늘 소파에 누워 명령만 하던 제이 씨가 제법 산후조리가 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풍경이 펼쳐졌죠. 시누이 남편인 민철 씨가 거실 한복판에서 아기 옷과 기저귀를 정성껏 개고 있었던 것입니다.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무기력하게 앉아있던 이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재혁이 단호하게 일침을 가한 뒤로 민철 씨도 자신의 책임을 비로소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봉순 여사는 거실 상자에 꼿꼿하게 앉아 민주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오느냐? 거기 좀 앉아라. 봉순 여사는 민주 씨가 자리에 앉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첫 포문을 열었습니다. 민주야. 내가 그때 너한테 산후조리 좀 도와달라고 한 거 말이다. 그게 내가 너를 괴롭히려고 한 거겠니? 다 우리 식구끼리 정 좀 나누고 어려울 때 돕고 살자는 뜻이었어. 봉순 여사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쩌렁쩌렁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겪은 혹독한 고생이 트라우마가 된 듯 말끝마다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죠. 그런데 넌 내 전화 한 통에 해외로 도망을 가버렸잖니. 내가 무릎이 아파서 죽는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울면서 전화를 했는데 말이다. 어떻게 며느리가 돼서 그 옆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어? 그게 정말 네가 할 행동이라고 생각하니? 봉순 여사의 논리는 여전히 며느리의 도리라는 낡은 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요구는 정으로 포장하고 민주 씨의 정당한 거절은 불효로 몰아세우고 있었죠. 민주 씨는 봉순 여사의 말을 단 한마디도 끊지 않고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놓인 차를 한 모금 천천히 마신 뒤 고개를 들어 봉순 여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민주 씨의 입술이 열리는 순간 거실에는 서늘할 정도의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더 이상 오해가 없도록 제가 딱 4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민주 씨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봉순 여사의 급소를 정확히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로 신우이 형님의 산후조리는 형님의 남편인 민철님이 1차적으로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돌보는 건 당연한 의무니까요. 그리고 나서 어머님이 2차적으로 도와주시는 거고요. 며느리인 저는 그 우선순위에서 3차도 4차도 아닙니다. 애초에 제가 해당할 사항이 전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봉순 여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둘째로 어머님이 무릎이 아프셔서 직접 못하시겠다면 지금처럼 전문 산후도우미를 고용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 비용을 신우이 부부가 내든 어머님이 보태시든 그건 어머님 댁 내부 문제고요. 저한테 무료 노동을 시켜서 그 비용을 떼우려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집안의 공짜 일꾼이 아니니까요. 민철 씨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고 제이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셋째로 저는 결혼 1년차 직장 여성입니다. 하루 8시간 꼬박 일하고 퇴근하면 저에게도 제 생활이 있어요. 제 남편과의 시간, 제 휴식, 제 취미가 소중합니다. 이걸 다 포기하고 매일 시댁에 와서 미역국 끓이고 손빨래하는 게 정이라고 하신다면 어머님, 전 그런 정 필요 없습니다. 그건 정이 아니라 착취예요. 착취라는 단어가 나오자 봉순 여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민주 씨의 반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하셨을 때 제가 샴페인 마시고 있었던 거, 네,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소중한 연차를 쓰고 제 돈으로 제 시간을 즐기며 마신 거니까요. 어머님이 저한테 부당한 요구를 하셨고 전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 거절한 것뿐입니다. 어머님이 거절당한 게 화가 나시는 건 이해하지만 제가 사과할 일은 절대 아닙니다. 민주 씨의 말이 끝나자 거실은 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봉순 여사는 무언가 반박하려 입을 달싹였지만 민주 씨의 완벽한 논리 앞에 그 어떤 말도 꺼내지 못했죠. 제이 씨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민주 씨를 바라보았고 남편은 아내의 곁에 든든하게 앉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던 그때였습니다. 봉순 여사의 눈에서 툭 하고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며느리를 향한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자신의 세계가 산산조각이 나는 소리에 대한 눈물이었죠.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봉순 여사의 목소리가 힘없이 잦아들었습니다. 민주야, 내가 너를 너무 쉽게 생각했어. 너도 누군가의 귀한 딸이고 네 인생이 있는 사람인데 말이다. 나는 그저 내 딸 힘든 것만 보이고 내 무릎 아픈 것만 생각나서 그걸 다 너한테 떠넘기면 된다고 생각했어. 정말 미안하다. 봉순 여사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민주 씨의 표정도 아주 살짝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민주 씨는 결코 성급하게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 침묵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머님, 딸을 사랑하시는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그 사랑을 증명하는 비용을 며느리한테 전가하지는 마세요. 앞으로는 서로의 선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도 어머님을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 씨의 단호한 말에 봉순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제이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옳게 하니 미안해. 제이 씨의 목소리에도 이전의 날 선 기운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산후도우미 아주머니가 오셔서 도와주시는 걸 보면서 그리고 엄마가 저렇게 고생하시는 걸 보면서 제 생각이 얼마나 짧았는지 깨달았어요.
민철 씨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인데 올케한테 엑셀 파일까지 보내며 지시하려 했던 거 정말 창피하고 미안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민주 씨는 제이 씨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형님, 아기 건강하게 잘 키우세요. 가족으로서 도울 일이 생기면 그때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대신 부탁은 부탁이지 지시가 아니라는 거, 그것만 잊지 말아주세요. 시댁 거실에는 여전히 숙연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숨막히는 긴장감이 아니었습니다. 골마 터졌던 상처가 아물고 새로운 살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정화의 순간이었죠. 민주 씨는 비로소 가슴속에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외침이 무너져가던 가족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참교육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한번 바뀌고 어느덧 시누이 제이 씨의 산후조리 소동이 있은 지도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평화로운 풍경이 자리를 잡았죠. 제이 씨는 산후조리를 무사히 마치고 남편 상철 씨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바로 제이 씨 남편 민철 씨였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구석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던 무기력한 남편이 아니었죠. 재혁에게 쓴소리를 듣고 직접 지갑을 열어 도우미 비용을 지불하며 무언가 깨달은 바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민철 씨는 퇴근하자마자 아기 기저귀를 갈고 목욕을 시키는 등 육아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이 씨는 가끔 민주 씨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이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신기해하곤 하죠. 시어머니 봉순 여사의 일상도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무릎은 조금씩 아프다고 하시지만 이제는 무리해서 며느리를 부려먹으려 하기보다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일에 전념하고 계시죠. 민주 씨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나와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던 일방적인 명령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대신 가끔 민주야, 잘 지내니? 밥 잘 챙겨 먹어라 하는 짧은 안부 전화가 걸려옵니다. 길지 않은 통화지만 그 안에는 이전의 가식적인 다정함보다 훨씬 더 깊고 진한 진심이 느껴지곤 하죠. 민주 씨와 남편은 뒤늦게 진짜 결혼 1주년 기념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민주 씨가 혼자 떠났던 발리 대신 이번에는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아름다운 제주도로 향했죠. 푸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호젓한 펜션에 자리를 잡은 두 사람. 남편은 도착하자마자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오늘 진짜 실력 발휘 한번 할게. 남편은 능숙한 손길로 미역을 불리고 소고기를 볶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이 식탁 위에 올랐죠. 그것은 3개월 전 시댁의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남편이 눈물을 쏙 빼며 익힌 특훈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민주 씨가 국물을 한 숟갈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 맛있는데? 정말 먹을 만해. 민주 씨의 칭찬에 남편이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때 엄마 집에서 3일 동안 미역국만 내 냄비를 끓였잖아. 이 정도면 이제 미역국 달인으로 인정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기분 좋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녁이 깊어가고 테라스에서 와인 한 잔을 나누며 남편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여보, 만약에 그때 당신이 발리로 떠나지 않았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 민주 씨는 와인 잔에 비친 달빛을 응시하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나는 시댁에서 한 달 내내 죽어라 일만 했겠지. 당신은 옆에서 모르는 척 방관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우리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멀어졌을 거야.
나는 결국 이 결혼을 선택한 내 자신을 뼈저리게 후회했겠지. 남편은 아내의 손을 꼭 쥐며 낮게 움조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 그때 당신이 안 돌아올까봐 정말 무서웠어. 그대로 끝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 그래도 나 돌아왔잖아. 당신이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깊은 신뢰와 존중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민주 씨는 회사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갓 결혼한 신입 후배 지은 씨가 민주 씨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죠. 선배, 시어머니가 이번 명절에 전 부치러 꼭 오라는데 이거 가야 하는 거죠? 민주 씨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는 지은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네가 정말 가고 싶으면 가는 거야. 하지만 가기 싫은데 단지 며느리라는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가는 거라면 그건 내 인생을 네가 사는 게 아니야. 지은 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집중했습니다. 시댁일은 남편이 먼저 나서서 조율해야 하는 거야. 네가 부엌에서 전을 부칠 동안 내 남편은 거실에서 TV 보고 있을 거 아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은 너라는 걸 잊지 마. 와, 선배.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어쩜 그렇게 단호하세요? 지은 씨의 질문에 민주 씨는 그저 싱긋 웃어 보였습니다. 긴 이야기야. 나중에 따로 시간 내서 밥 사줄 테니까 천천히 들어볼래? 민주 씨는 자신의 경험이 한 사람의 복수로 끝나지 않고 주변의 여성들에게 긍정적인 용기를 주고 있다는 사실에 작게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시댁 가족 단톡방의 풍경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봉순 여사의 지시와 제이 씨의 요구로 가득해 알림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주 건강한 거리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봉순 여사는 오늘 무릎 병원 잘 다녀왔다며 자신의 건강 소식을 공유하고 제이 씨는 우리 아기가 처음으로 뒤집기를 했다며 귀여운 사진을 올립니다. 민철 씨는 육아 선배가 된 듯 유용한 아기용품 링크를 공유하며 존재감을 드러내죠. 남편은 엄마 건강 잘 챙기세요 하며 적절하게 안부를 묻고 민주 씨는 아기 사진에 아이고 너무 귀엽네요 정도의 짧고 깔끔한 반응을 보냅니다. 누구도 과도하게 희생하지 않고 누구도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이 적절한 균형. 그것이 바로 민주 씨가 그토록 원했던 건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주말 오후 민주 씨는 베란다 의자에 앉아 향긋한 커피 한 잔을 즐기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거실 깊숙이 스며드는 기분 좋은 날입니다. 거실에서는 남편이 휘파람을 불며 로봇 청소기를 돌리고 잘 마른 빨래를 정성껏 개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안일은 당연히 함께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죠. 민주 씨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마지막 독백을 내까렸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만나서 새로운 삶을 꾸리는 거지. 결코 두 가문이 합쳐져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계약이 아니야. 결혼했다고 해서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 나는 누군가의 며느리이기 전에,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오직 나 자신이야. 그 나를 지키는 일은 이기적인 고집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가장 절박한 생존 전략이었어. 민주 씨는 3개월 전 발리해변에서 마셨던 샴페인의 톡 쏘는 맛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나는 전화를 끊고 여행을 떠났어. 시어머니의 절규를 뒤로 한 채 샴페인을 마셨지. 누군가는 나를 냉혈한이라고 손가락질할지도 몰라. 하지만 그날 내가 들었던 한 잔의 샴페인이 내 결혼을 구했고 무너져가던 내 자존감을 살렸어. 그리고 결국에는 이 가족 전체를 훨씬 더 건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었지. 민주 씨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환한 미소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야. 샴페인 한 잔의 용기, 그 작지만 위대한 결단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으니까. 민주 씨의 표정에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평온함과 승리자의 여유가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눈부신 미소와 함께 이 통쾌한 참교육의 이야기는 행복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